예,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들은 입출력 시스템 그리고 디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는 그 중에서도 입출력 메커니즘 그리고 I/O 서비스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입출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프로세서와 어떤 장치들이 서로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I/O 서비스는 OS가 이런 입출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즉 퍼포먼스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어떤 것을 서포트해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I/O 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은 입출력이라는 거죠. 입출력 장치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주거나 입출력 장치로 어떤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프로세서가 필요한 정보를 요청을 하면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또는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I/O, 인풋, 아웃풋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저희 데이터라는 건 결국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 되죠. 여기 어떤 데이터를 프로세서가 쓰면은 이 데이터를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어떤 내보내거나 아니면 반대로 입출력 장치에서 받은 데이터를 프로세서가 가져다 쓰거나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는 결국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거나 또는 키보드, 마우스 입력 같은 게 들어오면 여기다 가져올 거고요. 또는 어떤 거를 화면에 뿌려줘야 되면은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을 모니터로 내보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O 이제 프로세서와 입출력 장치들 사이에 어떤 데이터를 내보내고 읽어 드리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프로세서 컨트롤드 메모리 액세스. 무슨 뜻이죠? 프로세서, 쉽게 얘기하면 CPU가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제어하는 메모리 접근 방법. 이렇게 해서 풀링과 인터럽트라는 게 있고요. 자, 이 다른 두 번째 분류로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DMA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프로세서가 관리했으면 얘는 프로세서가 뭔가 관리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있죠. 일단은 그 정도 느낌 잡고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세서 컨트롤드 메모리 액세스 기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는 풀링이라는 기법입니다. 또는 프로그램드 IO라고 하고요. 자, 풀링이라는 기법은 뭐냐면은 자, 얘가 프로세서라면 그리고 얘네가 각각 I/O 디바이스라면 자, 프로세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나한테 뭐 줄 거 있니? 뭐 있니? 있니? 이렇게 돌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너 나하고 뭔가 I/O 할 거 있니? 라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물어보는 방식을 풀링이라고 합니다. 풀링, 이렇게 물어본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프로세서가 주기적으로 I/O 장치를 상태를 확인을 하고 뭔가 데이터를 보내거나 받을 게 있으면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CPU가 이제 프로세서가 컨트롤하는 거죠. 자,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한 바퀴 뿅 돌면서 있으면은 I/O 하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죠. 자, 그리고 뭔가 우리가 뭐 장치들과 I/O 뭐 주고받을 게 많다면은 I/O 장치가 빠르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이 잦은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효율적입니다. 예, 뭔가 우리가 자주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니까 계속 돌면서 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CPU 입력을 받는다거나, CPU가 아니죠, 죄송해요. 키보드 입력을 받는다거나, 마우스 입력 같은 거 제가 자주 받으니까 이런 방식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장점도 명확합니다. 자, 우리 프로세서는 이거를 계속 뺑뺑뺑 돌고 있어야 되죠. 뺑뺑뺑 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계속 할 일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즉 오버헤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이 풀링 오버헤드가 생기게 되고요. 이거는 프로세서한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뭔가 할 일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큰 부담이 되겠죠. 특히 IO 디바이스가 느린 경우에 얘한테 뭐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얘 반응이 느리다면
얘는 더 이 부담이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장단점을 가지는 방식이 풀링이라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프로세서 컨트롤드 메모리 액세스 방법은 인터럽트라는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풀링 방법에서 오버헤드가 프로세서가 계속 뺑뺑뺑 돌면서 옆을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였죠. 자, 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죠? 프로세서가 보는 게 이게 부담이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뭐 준비되면 나 뭐 할 거 있어라고 알려주면 되겠죠. 자, 이 알려주는 작업 이게 바로 인터럽트죠. 쿡 찌르는 거죠. 프로세서가 일하고 있으면 옆에 친구가 와서 쿡 찌르는 이걸 우리는 인터럽트라고 했죠. 자, 나 뭐 할 거 있어, 너한테 할 말 있어 라고 하는 게 인터럽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IO 장치가 작업을 완료한 후에 자신의 상태를 프로세스에게 전달하는 방식, 전달은 인터럽트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고요. 자, 프로세스는 나를 쿡 찌르면 그때서 네가 할 말 있구나 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되어 있는 게 인터럽트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장점은 풀링이 계속 봐야 되는 거에 비해서 프로세스는 계속 자기 할 일 하고 있다가 얘가 찌를 땐 보면 되니까 오버헤드가 적을 거고요. 풀링 대비. 그리고 이 방법은 어떨 때 좋죠? 뭐 키보드 마우스점 자주 입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어떤 입력이 들어오는 상태일 때 장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잘 동작할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명확하죠. 만약에 얘가 계속 찔러요. 계속 찌르면은 프로세서는 되게 귀찮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오버헤드가 클 겁니다. 자, 인터럽트 누가 계속 찌르는 인터럽트를 핸들링하는 오버헤드가 크다는 단점을 가지는 게 인터럽트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IO 메커니즘을 살펴봤었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게 저희 운영체제에서 사용되는지를 궁금하시면은 자, 여기 제어판 잠시만요. 제어판을 열어서 장치 관리자를 열면은 보기에 연결 별 리소스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인터럽트 요청이라는 게 보여요. 실제로 뭔가 운영체제한테 그리고 결론적으로 프로세스한테 가는 거겠죠. 이런 인터럽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풀링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런 용어를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기법이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프로세서 컨트롤드 메모리 액세스 뭔가 문제라기보다 아쉬운 점이 있을 거예요. 자, 뭐냐면은 자, 프로세서 컨트롤드 메모리 액세스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메모리에서 데이터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죠. 프로세서가 얘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보낼 때마다 계속 봐야 됩니다. 즉, 프로세서가 모든 데이터 전송을 처리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할당된 일이 계속 있는 거죠. 오버헤드가 매우 클 겁니다. 자, 프로세서가 매번 이걸 다 하기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프로세서는 어떤 명령만 내려놓고 자기 일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요 약자로 DMA라고 하고요. 아마 이 용어는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말 그대로 IO 장치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프로세서에 개입 없이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자, 여기 입출력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가 있으면 얘와 얘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 CPU가 요 사이에 개입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 봤던 그림하고 다르죠. 앞에 봤던 그림에서는 반드시 프로세서를 거쳐서 지나갔다면 여기서는 DMA에서는 자, 프로세서를 거치지 않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당연히 좋겠죠. 프로세서의 이 부담을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DMA 얘네 둘 사이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어떤 제어기를 여기 둠으로써 이런 방식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면요. 자, 일단은 어떤 데이터를 쓰거나 읽으려면은 어떤 대장의 명령을 받아야겠죠.
저희의 대장은 프로세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프로세서는 직접 이 IO 장치한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DMA한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제어기 컨트롤러한테 내가 어떤 작업을 어떤 데이터를 얼마만큼 어느 디바이스로 보내야 돼 라는 명령을 전달을 하죠. 자, 명령을 전달하고 얘는 자기 일을 이제 하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DMA 장치가 이 명령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디스크한테 디스크 뭐 예를 들어 디스크고 이 IO 장치한테 너 지금 메모리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뭐 가져가 아니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써라고 알려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디스크 제어기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데이터를 실제로 여기다 보내거나 받거나 할 거예요. 자, 그 사이 우리 프로세서는 자기의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자, 이 디스크 제어기가 할 일을 다 했어요. 나 오케이. 나 할 일 다 했어. 라고 우리 DMA 장치에게 다시 보고를 할 겁니다. 할 일 다 했어. 라고 보고하면 그때서야 DMA 제어기가 우리 프로세스한테 인터럽트를 날리는 거예요. 아, 얘 작업 끝났대.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프로세서는 그때 더 필요한 작업이 있으면 요청을 할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자기 작업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데이터가 전송이 시작하거나 종료할 때만 관여해서 훨씬 오버헤드가 적다는 장점을 가지는 게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입니다. 자, 이 DMA도 대부분의 현대 시스템 다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거고, 이런 용어를 만났을 때, 아, 이런 뜻이구나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 IO 메커니즘 크게 두 가지, 그 안에서도 한 가지, 그 프로세서가 컨트롤하는 녀석 안에서도 풀링과 인터럽트 방식을 봤고요. 프로세서가 관여하지 않는, 시작과 끝날 때만 관여하는 DMA 방식도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볼 내용은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건 하드웨어적으로 되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OS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자, OS가 이 I/O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서포트,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가? 라는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의 OS, 즉 커널 안에를 보게 되면요. 여기 커널에 입출력 서브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고 되고요. 얘가 실제로 I/O 서비스 를 제공하는 녀석입니다. 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수업 때 배워보도록 하죠, 지금. 자, 첫 번째 해주는 거는 자, 우리가 입출력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되게 다양한 장치들로부터 입출력을 계속 받을 거예요. 자, 뭐 많이 보내기도 할 거고 받기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동시에 들어오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순서를 결정해 줘야겠죠. 누굴 먼저 할지. 자, 그게 바로 I/O 스케줄링입니다. 자, 이게 바로 OS가 해주는 역할 중 하나죠. 즉, 입출력 요청에 대해서 처리 순서를 결정하는 거고요. 얘를 잘 결정하면 당연히 시스템 성능이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요구에 따라 어떻게 잘 성능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공평하고 더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대표적인 뭐 예로는 디스크에 어떤 데이터를 뭐 여러 개 쓰려고 할 때 여러분이 폴더를 뭐 10개 열어서 얘는 여기에 복사하고 얘는 여기 복사하고 이렇게 해놓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디스크는 하나니까 한 번에 하나만 쓸 수 있을 텐데 뭐 얘네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써줄 것인가 라는 거를 누군가 조율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걸 OS가 해주고 그게 I/O 스케줄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I/O 스케줄링에 대한 내용이고요. 또 해줘야 되는 일. 자, 우리가 디스크에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에러가 날 수가 있죠. 쓰다가 실패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뭔가 디스크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받을 때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오류를 오류를 처리해주는 녀석도, 처리하는 것도 우리 OS가 하는 역할 중 하나입니다. 저 오류가 발생했으면은, 오류가 있으니까 다시 써. 라는 뭐 이런 명령들을 내리겠죠. 자, 이런 일을 하는 걸 에러 핸들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
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이런 IO 장치들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 또 유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자, 그걸 해주는 것도 우리 OS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누군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사이에서 프로세서와 얘네들 사이에 중재를 해주려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는 역할 중에 이제 실제로 IO 성능을 높이기 위해 또 하는 건데요.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해요. 버퍼링이죠. 자, 버퍼링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뭐 동영상을 본다거나 뭔가 음악을 오랜만에 그리려니까 힘드네요. 음악을 들을 때 얘네가 중간에 멈출 때 있죠. 뭔가 버벅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뭐라 그러죠? 버퍼링 걸렸다고 하죠. 버퍼링 중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버퍼링이라는 정확한 의미, 우리 OS가 해주는 버퍼링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쓰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보내는 녀석이 있고요. 실제 걔를 저장하는 어떤 디스크가 있다고 할 때 얘는 1초에 100개를 보내요. 근데 얘는 1초에 10개밖에 저장을 못해요. 10개밖에 저장을 못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얘가 100개씩 보내면 어떻게 되죠? 얘가 감당을 못하죠. 그럼 이 나머지 90개의 데이터가 날아가 버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여기를 쓸 때까지 천천히 뭔가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녀석이 필요하죠. 어떤 창고 같은 게 필요할 거예요. 여기에 창고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버퍼입니다. 자, 버퍼가 돼서 자, 이 둘 사이에 속도 차이가 있는 거죠. 입력하는 장치와 뭐 이 저장한 장치 사이에 저희 속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이 속도 차이를 뭔가 완충해주는 창고 같은 녀석을 버퍼.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쓰는 거예요. 입력 장치 여기다가 100개를 써놓으면은 이 중에 얘가 커버할 수 있는 거를 순서에 속도에 맞춰서 10개씩, 10개씩, 10개씩 보내주는 작업을 하는 게 버퍼라는 녀석이고 이런 기법을 버퍼링이라고 합니다. 자, 꼭 이렇게 얘가 빠를 경우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동영상을 볼 때 버퍼링이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화면에 이 그리는 속도, 뭐 예를 들어 60fps를 그리고 싶은데 네트워크 속도가 얘를 못 따라갈 때가 있죠. 네트워크는 30fps로 밖에 못 보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얘를 60fps로 보게 할 수 있죠? 자, 바로 플레이 누른다고 바로 재생해 주지 말고, 자, 여러분 동영상 볼 때 뭔가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그 사이에 뭘 하는 거냐면, 여기에 뭐 예를 들어 100개면 100개, 100장을 모아 놓는 거예요. 모아 놓고 자, 이제 100개가 준비됐으니까 내가 60개씩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재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얘는 이제 계속 30개씩도 받고 있겠죠. 즉 얘가 느리고 얘가 빠를 때도 그런 이런 버퍼링이라는 기법, 이 창고 뭐 모아놨다가 내보내는 방식이죠. 이런 창고 버퍼를 통해서 그런 속도 차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버퍼링이라는 기법이고요. 요약하면은 어떤 두 장치들 사이의 전송 속도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처리 단위 차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을 버퍼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버퍼링의 개념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싱이라는 기법도 운영체제가 제공을 해줍니다. 자, 캐시 뭔지 아시죠? 뭔가 데이터를 임시 저장, 자주 쓸 것 같은 거 올려다 놓고 메모리까지 안 가고 여기 이 캐시에서 얘를 접근하는 방법이었죠. 얘와 얘 차이, 속도 차이를 뭐 극복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쓴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고요. 자, 운영체제가 IO를 할 때도 캐싱이라는 기법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겠죠. 얘는 이제 CPU가 쓰는 건 하드웨어적인 캐싱인 거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 상에 일정 공간을 잡아놓고 여기다가 자주 쓰는 데이터를 넣어놓는 거죠.
자, 자주 쓰는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 놓으면은 우리 CPU는 프로세서는 디스크까지 안 가고 여기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기법, 이거를 OS가 해줄 수 있고요. 그 기법을 캐싱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캐시가 히트했을 때는 우리가 갖다 놓은 게 얘가 CPU가 자주 읽으면은 이 디스크 액세스 시간, 이건 되게 느리다 그랬죠. 이 IO가 느린데 이 속도를 없앨 수 있다. 이 레이턴시를 숨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캐싱이라는 기법이고요. 버퍼링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버퍼링은 읽을 거를 모아놨다가 보내주거나 쓸 거를 모아놨다 쓰게 해주는 기법이었다면 캐싱은 예측을 하는 거죠. 자주 읽을 것 같은 걸 예측해서 걔를 미리 올려놓고 사용하게 해준다라는 게 캐싱이라는 차이점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다양한 기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마지막 기법, 스플링이라는 기법입니다. 자, 스플링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자, 뭐죠? 프린터입니다. 예, 뭐 캐치마인드 하는 게임하는 기분이죠. 자, 프린터. 우리가 어떤 컴퓨터에서 우리가 프린터 요청을 하죠. 자, 근데 요청을 하나만 하나요? 예, 뭐 여러 개 동시에 프린터 명령 내리실 때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 프린터한테는 A, B, C가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즉, 프린터 입장에서는 인풋이 동시에 A, B, C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출력 용지에는 뭐가 출력되죠? A가 막 써지다가 B가 써지다가 다시 A 쓰다가 C 쓰다가 이렇게 되나요? 자, 입력이 사실 이게 섞여서 들어오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힌트를 보면은 저희 프린터 걸어놓고 잘 보시면요. 스테이터스에 스플링이라는 게 뜹니다. 여기 나왔죠? 스플링 본 거네요. 또는 한글로 하면 뭐 스플링 이렇게 써져 나오겠죠. 자, 이런 스플링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한 장치에 여러 개가 동시에 쓰려고 하면 문제가 되니까 얘를 그냥 임시적 그 한 번에 쓰지 말고 얘를 어떤 디스크 같은데 얘를 파일을 A, B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청이 오면은 A에 쓰는 거는 A에다 일단 모아 놓고요. B에다 쓰는 건 B에다 모아 놓고요. 자, 모으고 있는 거죠. 요청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일단 모으고 있다가 자, 이 중에 한 명이 다 들어오면은 또는 뭐 두 명이 동시에 다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얘네는 순차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얘는 순차적으로 A 먼저 보내고 B 먼저 보내는 식으로. 자, 이렇게 어떤 요청을 디스크 파일의 기록을 먼저 하고요. 이게 이제 스플링인 거죠. 여기다 스플링을 해놓고 스플링이 완료되면은 이걸 이제 뭐 스플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파일을. 얘를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I/O 장치로 전송하는 기법을 스플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개의 프린트를 걸었을 때 걔네가 섞여 나오지 않고 하나씩 순서대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스플링이라는 기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OS가 I/O를 위해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거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많이 쓰이는 용어들이니까 용어 그리고 개념을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다른 전공자 분들과 만나서 이 대화를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쓰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 쓰다가 이런 용어를 만나면 반갑겠죠. 반가우면 인사 한번 하시고 무슨 뜻인지 안다고 생각하시면서 OS 잘 배웠구나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다룬 이제 I/O가 실제로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 메커니즘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가 이 I/O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은 다음 영상을 찍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